축산, 검협전. 45화 망창산 절간. 이영경은 깊은 산에 홀로 남겨지고 적성자는 도중에 원수와 조우하네. 적성자가 급히 방향을 돌려 가까운 산봉우리에 내려앉았다. 사방이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인 기이한 절경이 그윽하기까지 하였다. 온 산에 아름드리 매화나무와 싱그러운 풀이 자라고 새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완연한 봄날씨였다. 저 멀리 절벽 모퉁이에 희미하게 절이 보였다. 적성자가 서둘러 이영경을 데리고 구불구불한 절벽 길을 돌아갔다. 가까이 가보니 규모는 크지 않은 절이었다. 담장이 다 쓰러지고 절간 문도 한 짝밖에 없었다. 그나마도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 칠이 다 벗겨진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담장 안으로 2층 종루와 전각이 보였다. 종루 위층 창문은 4개 중 2개가 뜯겨나갔고 아래층 큰 나무 틀에 얹힌 큰 북은 선명한 붉은 오칠이 눈에 확 띄었다. 그 뒤편 전각에 어렴풋이 관 몇 짝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다 쓰러져 가는 것을 보니 오랫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모양이었다. 앞서 걷던 적성자가 절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종루의 큰 북을 보고 화들짝 놀라 발을 뺐다. 그러고는 이영경을 옆구리에 끼고 훌쩍 날아올라 종루 2층에 내려앉았다. 이영경이 이곳에 온 까닭을 물으려는데 적성자가 황급히 말문을 막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방금 원수놈 둘을 보았는데 지금 나를 찾고 있을 것이다. 곧 한판 붙을 텐데 내가 있으면 걸리적거리니 나 혼자 움직여 선수를 쳐야겠다. 이것은 하수옷보리인데 배고플 때 먹으면 사나흘도 거뜬히 버틸 수 있지. 내가 올 때까지 절대 이곳을 벗어나지 말거라. 만약 사흘이 지나도 내가 돌아오지 않거든 그냥 떠나도 좋다. 잠시 밖에 나가더라도 땅을 밟거나 저 정각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정 나가려거든 창문에서 담장으로 뛰어내려야 무탈할 것이야. 이곳은 망창산인데 이 절은 왠지 기운이 상서롭지 않구나. 내 말을 듣지 않아 위험에 처해도 구하러 올 수가 없으니 경거망동하지 말거라.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러고는 어린아이 팔뚝만한 하수옷 2뿌리를 건네더니 훌쩍 날아올라 하얀 빗줄기를 남기고 사라졌다. 담이 크고 대범한 이영경은 적성자의 경고는 귓등으로 흘리고 그저 비검술에 감탄할 뿐이었다. 상대가 누구길래 혼자 가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적성자가 쏜살같이 사라지는 바람에 입도 벙긋하지 못했다. 일단 당부대로 종루에서 얌전히 기다렸다가 돌아오면 물어보기로 하였다. 이영경은 적성자의 하얀 검광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본 후에야 종루를 둘러보았다. 사방이 온통 거미줄과 먼지투성이인 데다 공양을 올리는 불단도 다 부서졌다. 깊은 산 낡은 절에 홀로 남겨진 연약한 소녀 처지가 되니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두렵고 처량했다. 절 밖으로 나가 볼까도 생각했지만 문득 적성자의 경고가 떠올라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땅거미가 내려앉도록 적성자는 돌아올 기미가 없었다. 줄인 배를 채우려고 하수호 한 뿌리를 꺼내 베어 물었다. 입안 가득 달콤한 향기가 퍼지고 무척 맛있었다. 밥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허기가 사라졌다. 적성자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다 먹어치우면 안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도로 품에 넣었다. 불단 앞 방석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앉아 잠시 쉬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걱정도 되고 짜증도 났다. 그러다 창가로 달려가 어둑한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날이 완전히 저물고 둥근 달이 떠올랐다. 절 앞에 흐드러지게 핀 매화나무에 달빛이 쏟아지고 살랑 바람이 불어 그윽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절로 감탄이 나와 넋놓고 바라보자니 모든 시름이 사라져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이영경은 아직 어쩔 수 없는 어린 소녀라. 당장 뛰쳐나가 달빛을 거닐며 매화 내음을 실컷 즐기고 싶었다.
이미 적성자의 당부는 까맣게 잊었다. 종로는 지면에서 3장 높이 기둥 위에 떠 있는데 계단이 무너져 오르내릴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아미산에 들어간 후로 열심히 경공술을 익히고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훌륭한 기초를 쌓은 덕분에 몸놀림이 제비처럼 민첩했다. 이 정도 높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영경은 가볍게 발돋움해 창틀을 살짝 딛고 담장에서 다시 절 밖으로 폴짝 뛰어내렸다. 달빛 쏟아지는 매화나무 숲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아 사방 수백 리가 대낮처럼 환하니 별빛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참 신나게 매화나무 숲을 거닐던 중 문득 적성자가 떠올랐다. 왜 여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대체 상대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아직도 승부가 나지 않은 것일까? 생각할수록 궁금하고 걱정스러웠다. 밤이 깊어 점점 공기가 차가워지자 일단 보따리에서 옷을 꺼내 껴입어야겠다 싶어 바로 종로로 발길을 돌렸다. 한데 아름다운 풍경에 푹 빠지는 바람에 적성자의 경고를 잊은 채 절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종로 바로 앞에서 보니 아래층 북에 무슨 글귀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는 것 같았다. 거참 이상하네. 다 쓰러져 가는 절에 온통 먼지가 뽀얗게 앉았는데 이 북만 멀쩡하네. 붉은 오칠도 새로 한 것 같고 먼지 한 톨 없잖아. 그 옆에 크고 무거워 보이는 북채가 걸려 있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하였다. 그때 정각 쪽에서 귀신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야심한 밤 다 쓰러져 가는 깊은 산 절간에서 귀신 소리를 들으니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순간 처음 도착했을 때 담장 밖에서 어렴풋이 보였던 상서로운 곳이 아니니 조심하라던 적성자의 당부가 떠올랐다. 급히 길을 나서느라 갈아입을 옷과 은자만 챙겼을 뿐 검은 가져오지 못했다. 생각할수록 무서웠지만 호기심이 앞선 나머지 조심스레 정각 안을 들여다보았다. 밝은 달빛 사이로 보이는 관은 총 4개였고 그중 하나는 뚜껑이 열려 있었다. 한동안 별다른 기척이 없어 조금 긴장이 풀렸다. 북채를 가지고 놀려던 생각이 사라져 종로 위층으로 돌아가려는데 조금 전 이상한 귀신 소리가 다시 들리더니 갑자기 검은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왔다. 으아! 비명을 지르며 무작정 담장 위로 몸을 날렸다. 그러고서 아래를 살펴보니 다름 아닌 커다란 박쥐였다. 참나. 고작 박쥐 한 마리에 이렇게 놀랐나 싶어 헛웃음을 지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데 어디서인가 지독한 썩은 내가 풍기고 희미하게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들렸다. 한번 크게 놀란 터라 더 바짝 긴장했다. 눈을 부릅뜨고 사방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방금 너무 놀라서 헛것이 들리나 봐. 다시 종로 위층으로 뛰어오르려는데 방금 그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휙 돌아보는 순간 정말 놀라 자빠질 뻔했다. 바로 등 뒤에 거대한 백골 강씨가 서 있었다. 눈알이 벌겋고 뼈다귀가 온통 푸른 곰팡이로 뒤덮인 백골 강씨가 갈고리 같은 손을 뻗어 이영경을 덮치려 하였다. 허물어진 담장 높이가 대략 7, 8척인데 백골 강씨 가슴에도 미치지 못했다. 크게 놀라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발이 얼어붙지는 않았다. 처음에 너무 놀라 살짝 발을 헛디디긴 했지만 몸을 날리려고 이미 자세를 취한 상황이라 지체 없이 순발력을 발휘했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왼발로 오른발 발등을 찍으며 다시 위로 솟구쳤다. 마치 잠자리가 수면을 스치듯 가볍게 종로 2층에 안착했다. 이때 정각 쪽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한참 삐걱거리더니 벼랑간 쿵, 쿵, 쿵 묵직한 울림이 들렸다. 아마도 관뚜껑이 떨어진 것이리라. 곧이어 귀신 소리 같은 괴성이 다시 들려 돌아보니 조금 전 백골 강씨가 정원을 가로질러 종로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 뒤로 똑같이 생긴 백골 강씨 3놈이 정각에서 튀어나왔다. 놈들은 종로에 달라붙어 잡아먹을 듯이 괴성을 지르며 갈고리 손을 마구 휘둘렀다. 평소 담대한 이영경이지만 지금은 너무 무서워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다행히 종로가 제법 높은 데다 백골 강씨 놈들이
흉악하게 날뛰기는 해도 뻣뻣한 다리를 구부리지 못해 높이 뛰어오르지 못했다. 아무리 뛰어도 일장 남짓 모자라 위층에 손이 닿지 않고 계속 고꾸라졌다. 백골 강씨가 쉽게 올라오지 못할 테니 일단 마음이 놓였다. 그래도 만약에 대비해 호신용 무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종로 2층에서 이곳저곳 뒤지다가 불상 배에 뚫린 작은 구멍을 발견했는데 은은한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궁금한 마음에 대뜸 손을 집어넣고 무언가 잡히길래 꺼내보았다. 검자루 같은데 금붙이는 아니지만 짙푸른 광채가 은은하게 퍼져 꽤 고풍스러웠다. 대략 8촌 길이인데 무슨 부호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 달리 마땅한 무기가 없으니 급한 대로 검자루를 꼭 잡아쥐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놈들이 점점 높이 도약해 거의 창문에 손이 닿을 것 같았다. 그래도 아직 3, 4척 모자라 갈고리 손으로 나무 벽면만 벅벅 긁어댔다. 먹잇감이 뻔히 보이는데 한참을 뛰어도 손에 넣지 못하자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단단히 화가 났는지 괴성을 지르며 종로 아래층으로 돌진해 종루를 떠받치는 나무 기둥을 미친 듯이 흔들었다. 종루를 쓰러뜨려 먹잇감을 손에 넣을 심산이었다. 나머지 세 놈도 합세해 기둥을 마구 흔들었다. 이 종루는 낡을 대로 낡은 데다 오랫동안 보수도 하지 않았으니 백골 강씨의 무시무시한 괴력을 버티기 힘들었다. 마치 거센 풍랑을 만난 배처럼 창문이 덜덜덜 흔들리고 기왓장이 와리로 쏟아져 내렸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영경이 창틀에 올라가 담장으로 뛰어내릴 준비를 하였다. 바로 그때 우직근 소리와 함께 종루를 떠받치던 기둥 하나가 쓰러졌다. 이영경은 종루가 무너지기 직전에 담장으로 뛰어내렸다. 백골 강씨들이 올라오지 못할 곳을 찾다가 정각 지붕이 눈에 들어왔다. 지면에서 용마루까지 적어도 3장은 될 것 같았다. 바로 뛰어올라가 정각 지붕에 납작 엎드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곧이어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종루가 와르르 무너졌다. 다시 쿵소리와 함께 대들보 기둥 하나가 반질반질한 붉은 북 한가운데 내리꽂히면서 큰 구멍이 났다. 백골 강씨들은 종루를 무너뜨리는 데만 정신이 팔려 이영경이 도망친 줄도 모르고 무너진 잔해 더미를 마구 헤집었다. 내 놈이 달려들어 뒤지는 통에 기와 조각이 어지럽게 날렸다. 한참을 뒤져도 먹잇감을 찾지 못하자 애꿎은 북을 잡아 뜯다 못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괴성을 지르며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달빛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이영경이 정각 지붕에 숨은 것을 알아차렸다. 잠시 내 놈이 모여 귀신 소리를 내더니 지붕으로 올라가려 다투어 전각으로 달려들었다. 북 바로 옆에 있던 한 놈은 너무 서두르다가 산산조각난 잔해 더미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백골 강씨는 아주 오랜 세월을 견뎌낸 유물인지라 걸음은 빨라도 손을 제외한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 유연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일어서기가 쉽지 않았다. 나머지 세 놈은 벌써 처마 끝을 잡고 지붕으로 뛰어오르려 하였다. 당황한 이영경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닥치는 대로 기와를 뜯어내 놈들에게 던졌다. 허! 허! 백골 강씨는 분명히 기와에 맞았지만 괴성을 내지르며 더욱 분노할 뿐 타격감은 전혀 없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